아시아 세계? 유엔 아시아본부 뭐 수치관계 때문에 뭐 얘기하는데 유엔 아시아 본부요?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상담도 할 거라고. 그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극비리에 와서 아무도 모르게 만나고 가고. 야, 어마어마한데요? 거기에는 뭐 김영세교랑 청교도 조금 관련이 돼 있고 월드뱅크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자금은 조달을 해놨고. 청와대, 월드뱅크, 유엔까지. 국제 정세를 좌우하는 권력의 중심에 선 한 남자. 회장님이죠. 우리 회장님. 공개되지 않는 고위직. 사실 이거는 좀 비밀로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알아봐야 알아서 가만히 있겠어요. 따내야지.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숨은 권력자.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진짜 궁금한데요. 그 회장님을 만난 이후로 어머니가 이상해졌다는 한 아들이 직접 실화 탐사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 와이프한테 정말 다급하게 돈을 좀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저희 이모님, 하다못해 저희 장모님한테까지 돈을 사돈한테까지. 총 얼마 정도? 지금 한 2억 9천, 한 3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이고. 다급하게 마련한 돈 3억을 32차례에 걸쳐 회장님께 보냈다는 것. 그 이유를 묻는 가족들에게 어머니는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했답니다. 선택받은 분들이 4분인가 5분씩 계신 거예요. 저한테 선택받으신 분이 그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님이신 거고. 내가 일하는데 투자해. 자리 하나씩 해줄게. 경제 관련된 일을 갖다가 다 아들한테 이름을 시키겠다. 선택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의문의 투자.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회장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허름한 건물에 팻말 하나 없는 곳. 그러게요. 어째 잘못 찾아왔나 싶기도 한데요. 안녕하세요. 누구 찾으세요? 회장님인가 뭐. 회장님 맞아요? 이곳이 회장님의 사무실이랍니다. 야. 그런데 화장품과 세계 거물급 인사를 만나는 회장님이라기엔 뭔가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러게요. 필요하시려고 찾는 거예요? 혹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데? 회장님의 비서라는 한 중년의 여자는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라며 은밀하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 회장님이잖아. 예, 신분증. 회장님이 유엔 직원이라는 겁니다. 유엔 직원이요? 차장?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유엔. 그 수장은 각국을 누비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세계의 대통령이라고도 불리는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인데요. 그 뒤를 잇는 유엔의 2인자가 바로 회장님이라고 했습니다. 안토니오 사무총장에게 비밀리에 발탁돼 특별 임무를 맡고 있다는데요. 안토니아, 내 친구. 그래서 안토니아. 확인해준 거. 자, 얼굴 나오잖아. 회장님 핸드폰이거든. 오케이. 사무총장과 영상통화까지 나누는 친밀한 관계인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회장님. 회장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야. 회장님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는데요. 회장님이 회장님이세요? 네네. 이분이 바로 유엔의 2인자라는 회장님. 오. 이분이요? 만나자마자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하고 함께 일을 해요. 유엔하고 이렇게. 그러더니 유엔 봉사 명단이라고 적힌 서류를 꺼내듭니다. 뭐요? 공사 명단? 봉사를 가요. 자, 우리나라 처음 시작하는 거 이게. 회장님이 직접 창설했다는 유엔 봉사단이 이곳의 주력사업. 라면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가서 막 놀아주고 이발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일하고 본인이 5,000불을 가져가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면서 좋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매달 500만 원의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이야기. 봐봐요. 우리가 주는 것이 유엔, 유엔 신분증을 준다고. 유엔 신분증. 이거 깔끔하게 입고 머리 예쁘게 하고 신분증 탁 목에다 걸고 가슴 쫙 펴고
놈들 보란 듯이 배지, 이 배지 달고. 배지? 사람들 그 배지 딱 보면 왜, 저 여자 유엔날이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광을 아무나 누릴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보증금 5천에 저 회비 1억 그래요. 1억이면. 에? 아이고. 1억이요? 회비가? 뭔가 좀 수상하죠? 네. 일러봐. 여기 내가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나 여기 하나, 둘, 셋, 5명 있지. 응. 요분이 1억 8천 냈어. 서산서 갖고 1억 받았고, 대전 조금 깎아갖고 저 1억 1천만 원 받고, 그리고 저기 앉아서 대성문 하려고 때 5억 냈어. 야, 좀 5억 내면 대장 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은 60년 좀 넘거든? 그러니까 보고 줬는데도 못 받으면 그건 영원히 계속 나보자고 그대로 사는 거야, 인생을 사는 거야. 이미 60명이 가입했다며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말라던 회장님. 유엔 홈페이지 속 자신의 사진과 사무총장이 친히 보낸 메시지도 보여줬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상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있는 유엔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이 화면은 전혀 유엔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제 유엔 직원의 여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타이틀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출생지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출생지도 따로 들어가지 않고요. 거짓이었네요. 회장님이 가진 유엔 여권은 제목도 기재된 내용도 전혀 다른 가짜라는데요. 비밀 요원이라 좀 색다르다. 네, 유엔에 따로 비밀 요원이 있지는 않고요. 네, 이게 유엔 본부에서 다 쓰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역시 마찬가지. 심지어 이름과 성의 위치까지 바뀌어 있습니다. 유엔의 2인자라던 회장님의 신분증들은 모두 조악하게 그지없는 가짜였습니다. 통화 영상의 입모양도 말소리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예 다른데요. 빠이. 노노. 노노 빠이. 노 빠이. 야, 저건 진짜. 마이 브랜드 안토니오. 빠이요. 오케이? 오케이. 회장님의 진짜 정체는 유엔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토니오 사무총장과의 만남은 한편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방불케 합니다. 원래 옛날에 조폭이었고 특수교육을 받고서 북파공작원이 된 거야. 회장님이요. 이제 특수공작원이기 때문에 그 미국을 특수교육을 시켰던 사람이야. 어마어마하게 센 훈련을 부대에서 용산에서 시키다가 지금 한 미군 장교를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답니다. 돈포드라는 미국 그 장교용과 되게 친한 사이야. 안토니오. 처음에 돈포드가 안토니오를 소개해준 거지. 그렇게 알게 된 안토니오 사무총장 덕에 유엔에 입성했답니다. 근데 회장님은 어떻게 유엔이랑 이런 데를 이렇게 뚫으셨어? 하는 거구나. 그럼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어쨌든 하거나 말거나 난 내 말하면 되는 거지. 내 말하면 알아들어? 조금 알지, 매콤. 아 영어를 또 못하세요? 유엔과 함께 회장님이 구상하는 사업 계획 또한 범상치 않습니다. 유엔 뭐 아시아 본부가 뭐를 수치를 한다고 청와대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상담도 할 거라고. 아무튼 이집트에 또 나라 세운다고 막 그런 거. 이집트에다 나라를 세운다고요? 이집트에다? 어디야 꿈을 꾸는 거.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대요, 그게? 유엔 때문에. 급기야 자신만의 왕국까지 해도 너무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말을 믿고 돈을 낸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 그렇죠. 유엔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 MBC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이쪽은 그 유엔에서 나오셨고요. 여기 유엔 하신 자리 제보받아가지고. 정보 같은 거 없거든요? 어디서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회장님은 아이 가시라고. 아이 나중에. 저 멀리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회장님이 보입니다. 계시네. 회장님 맞으시죠? 아닌데? 왜요? 아니래요. 회장님 맞으시죠? 유엔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실이 없으신가요? 왜 유엔 봉사단 해가지고 돈 받으신 건 맞으시잖아요. 그거, 여권 내주는데 어떻게 1억씩 받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라면 펄쩍 뛰는데요.
회장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건데. 아니 회장님. 증거 영상을 보여주자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받아서 어디다 쓰셨어요? 일단은 안토니오가 보내라는 곳으로 보냈으니까 안토니오 사무총장이 돈을 보내라 했다며 유엔 직원 앞에서도 거침이 없는데요. 내 문자로 주고받은 자료가 있어요. 문자로. 안토니오 사무총장의 SNS를 보여주는데요. 네. 이걸 통해 직접 사무총장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정말 유엔 사무총장 계정이 맞는 걸까? 잠깐 통화할 수 있냐며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오긴 왔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이거 나이지리아인데. 전화번호는 나이지리아. 유엔 사무총장이 나이지리아에 있다는 건 금시초문. 누구요? 근데 나이지리아에 있는 분이 왜 또 중국에. 심지어 계좌는 또 중국 계좌입니다. 계좌는 또 중국에 있어요? 결국 회장님을 유엔에 입성시켰다는 사무총장은 모든 게 허상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정이 사칭된 걸로 보이는데. 이놈이 갔다 오면 나도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아니면 저희가 신고할까요? 왜 신고했어? 신고를 해야죠. 이런 거 그만합시다. 자꾸 말을 돌리며 변명하는 남자가 바로 그 대단한 회장님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수일내로 네. 갚아드렸으니까. 아 수일에 언제예요? 얼마를? 울지 마. 저희 어머니 옆에서 울고 계세요 지금 회장님. 예, 알아요. 뭘 알아요 알기는. 아 정말 진짜 너무하시네. 회장님에게 3억을 투자했던 어머니. 사기를 당한 거라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인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절대 고소 안 한다. 경찰서 안 갈 거다. 야. 어머니 앞에서 제가 죽어야지 그럼 가시겠느냐. 죽는 모습을 봐야 아들 일구선 가실 거냐. 그러면서 정말 자해소동까지 했어요. 제가. 간신히 설득해 고소장을 제출했건만 어머니는 곧바로 고소를 취하했답니다. 아이고 참. 차라리 어머님이 이제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 인정하기가 쉽잖아요. 아, 어머님이 아프셔서 이런 일을 벌였구나. 그렇지. 네.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기라고 그렇게 설명했건만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는 회장님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여전히요? 거예요? 어쩌다 정체불명의 회장님을 가족보다 더 믿고 따르는 걸까요? 참 기가 막히다. 직접 어머니를 만나야겠습니다.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내가 정신병자라고 보는 것이다 싶거든. 근데 투자자가 많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알아보면 나름 이제 맞다 이거지. 사무실에서 만난 투자자들은 가짜 신분증도 가짜 홈페이지도 모두 진짜라고 말합니다. 대체 이들의 정체는 뭘까? 그 사람들이 여기 멤버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다 아줌마들. 한 팀원이 되실 줄 알죠, 팀원. 아, 멤버요? 다 공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투자자들이 아니라 회장님과 한통속인 공범들이라는 것. 세상에. 근데 이 안토니오 총재님이 가짜라고 했는데 다들 안 놀라시네요? 알고 지금 계셨어요? 우리 아주머니들도 많이 벙벙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던 이들. 너무 태평한데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방송만 나와봐라. 이것도 내가 시집까지 내가 작가님 야.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는 내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는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맞장구를 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상황.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회장님을 지켜 세운 공범들. 그들이 어머니의 눈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야, 좀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휴. 일단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돈. 그러면 믿어야 되니까 또 돈을 받으려면. 유엔에서 보냈다는 화물만 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화물을 보낸 사람 이름도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 참. 부산에 지금 도착해 있대요. 예, 달러를 좋아해서 이러지.
아이고. 안토니우 사무총장이 수억 원의 현금과 금품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화물이 얼마 전 부산 항구에 도착했다는데요. 이 화물만 찾으면 돈을 주겠다는 회장님의 말을 어머니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런데 2차에서 걸려가지고 그 돈을 내야 되는 게 있대. 세금 내야 된대. 그래서 그 세금 얼마인데? 5만 불. 5만 불? 응. 화물이 세관에 걸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현금과 금품이 모두 압수된다며 회장님은 또다시 돈을 요구해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속이야. 내 쪽에 신고된 내역은 전혀 없어요. 이제 VIP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뭔가 다른 루트로 들어오고 통관 시스템 안에서 조회가 되지 않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죠. 그렇다면 화물을 보냈던 이 회사의 정체는 뭘까? 대체 뭘까요, 정말? Can you check this company is registered in your intranet? But I know. Unfortunately, no. 그러니까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와 가짜 UN 사무총장의 계정을 이용해 수억 원어치의 달러가 보내졌다는 또한 현의 그럴싸한 시나리오를 회장님이 만들어낸 겁니다. 돈을 받으려면 또 돈을 내라는 어이없는 요구까지. 이 악랄한 희망 고문에 또 다른 희생자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분들이 내겠다라고 하시나 봐요. 왜냐면 본인들도 돈을 받아야 되나 봐요.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돈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결국 누군가 회장님에게 3천만 원을 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야. 선생님, 제가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금요일로 알려드렸죠. 근데 왜 지금까지 이거 수습 안 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받으려고 사람들이 3천만 원을 냈어요. 알아요. 근데 아는데. 이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두바이 거 연락이 왔으니 그거에 대해서 보내줘야 두바이 거요? 두바이는 또 뭐야? 그게 상속권인데 한 300억 가까이 돼요. 상속권이요? 얼마 전 두바이에서 한국인 자산가가 세상을 떠났는데 네. 상속받을 가족이 없어 회장님이 300억 유산을 대신 물려받게 됐다는 겁니다. 돈 다 오면 해결되겠네. 아,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요일날 오후 6시에 지금 떨어진다고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혹시 두바이가 거짓말이면 어떡해요? 아,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 좀 해봐요. 긍정적으로 내가 거짓말이면 내가 거기를 가지 않고 확인을 안 했으면 나 이거 안 해요. 두바이까지 가서 만나고 왔어요, 그 사람들. 가서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인데 전방 변호사예요. 네? 그 사람은 그래도 거기서 유명한 변호사들하고 갔으니까. 그 증거라면서 또 SNS를 들이밉니다. 진짜 만나신 거죠, 확실히? 아, 참. 이 사람도 가짜 계정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사무실도 가보고 이번에 가면 제가 여기 또 가야 돼요. 아, 참, 난 조금만 봤으니까 내가 갚지 못할 일은 하면 나도 안 돼요. 갚을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저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엔 진짜라던 두바이 변호사는 다름 아닌 아프가니스탄 총리 압둘라. 이렇게 빤히 들통날 거짓말인데 직접 만나 식사까지 했다며 호언장담한 겁니다. 심하시네요, 진짜. 그런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회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보냈다던 수억 원의 달러도 두바이 상속권도 모두 거짓이건만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헛된 희망 때문에 어머니는 고소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가해자인 사람들이 지금 내가 너는 갚아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많이 회유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임의로 그 사람들이 변제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좌라도 빨리 동결시켜서 그 안에 돈이라도 지금 빨리 찾아서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머니는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알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죽나 그 생각만 해 거야. 아니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없이 죽는 방법. 그것만 이제 생각해요. 저는 그 해낼 때도 자살하고 싶어요. 해낼 때도. 아이고 참. 못 견딜 것 같아. 식구들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 사실 어머니는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혀 돈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만큼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우 세상에. 애들이 그럴 것 같아. 나한테 돌아갈 유산을 엄마가 다 없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안 없앴으면 지들한테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미안한 거죠.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크면 부모 유산 그렇게 욕심내고 그러면 그 좋은 자식이 아니죠. 잘 키운 게 아니죠. 맞습니다. 정말 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 생각에 이제 미안한 거죠. 그래도 애들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어머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떡하죠? 돈을 받아야죠. 아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잘 추스리셔야지. 가족이랑 좋았던 기억들도 찾고 가족으로 돌아가셔야죠. 지금이라도 찾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소중한 돈인데 정말 사기일까 싶어 회장님에게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100마디 중에 100마디 전부 다 좋은 얘기만 하셔야 되고 전문가 상담하고 그렇게 기다리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약해진 어머니를 가족이 좀 더 감싸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며칠 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단 겁니다. 아, 잘했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가족의 따뜻한 위로 덕분이었습니다. 그럼요. 고소사건을 재접수하기까지 그 무거운 도움이 가장 컸나요? 가족들이 이제 그전에 가족들 말을 안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준다 하니까 여기만 믿고. 근데 이제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주고. 그럼요. 맞아요. 마음이 좀 편해졌죠. 그래서 내가 마음고생한 많지 벌을 줘야 되겠다.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요. 단단하게 마음을 굳게 더 잡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바보였던 게 너무 창피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을 너무 몰랐어요. 눈물하는 계속해서 살았어요. 아유, 어떡해. 분명 저희 말고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거. 그런 분들도 저희 어머님처럼 많이 힘드셨겠지만 저희 어머님처럼 용기를 내셔가지고 범죄에 대해서는 또 죄값을 치를 수 있게끔 그럼요. 나서주신다는 것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죠. 누군가가 저 인척을 하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럴 때 그 친구들은 그게 저인 줄 알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 당한 친구가 있거든요. 60만 원. 약간 셀 수 없이 많아가지고 뭐지? 총 1000명 넘더라고요. 한 명당 10,000원 정도는 뜯어질 것 같거든요. 1000명이요? 왜 하필 책일까요? 그러니까요. 왜 하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단지 최지훈이란 이유로 한 남자의 목표가 된 사람들. 그가 진짜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최지훈이란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일하러 나가고 있었는데 최라는 제 친구가 갑자기 이제 DM으로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1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친구 지훈이에게 오랜만에 SNS로 연락이 온 건데요. 다급해 보이는 친구의 메시지는 지금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충격적인 비보였습니다. 놀랐겠어요. 놀랐겠어요. 그 할머니 실제로 뵀었거든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할머니를 뵈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많이 놀라죠. 당연히. 지금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대. 경황이 없어 차비를 두고 왔다며 6만 원만 빌려달라던 친구. 슬픔에 잠긴 친구의 딱한 사정에 선뜻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다는데요. 이렇게 6만 원 또 보내주고 난 후에도 또 혹시 더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꾸만 돈을 더 요구하는 게 수상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런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니까 집에 있다고 그런 거. 에? 뭔 소리야, 너 할머니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할머니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친구. 알고 보니 그의 돈을 가로챈 이는 친구의 이름을 사칭한 한 남자였던 겁니다. 이렇게 까맣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SNS의 이름과 은행 예금주까지 모두 친구의 이름인 최지훈으로 되어 있었다는데요. 이름이 똑같은데. 검색을 해보니까 사기를 친 게 거의 2018년도부터. 에? 몇 년씩이나요? 사람들이 이 사람 나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나 할머니 잘 살아있고. SNS에 최지훈을 검색하자 이름 때문에 속은 이들은 또 있었습니다. 최지훈 사칭범을 조심하라는 글이 1년 전부터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진짜 다 최지훈인 거예요? 강한 사람들 다 최지훈. 야. 다 최지훈 씨예요? 최지훈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두 범행 대상. 두 분 다 그럼 최이신가요? 어머. 군산측, 익산측. 아, 진해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최분은? 진행하고 재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야구 선수. 유명한 선수인데요, 저 선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분은 어디세요? 혹시 수법이 좀 어떻게 되셨나요? 할머니 돌아가셔서 사기가 필요하다. 돈 보내달라 이렇게.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그거 수법 쓰는 건데 수법은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소액이다 보니 급하다는 말에 조금씩 돈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피해 금액이 수십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선뜻 돈을 건네게 되죠. 24만 원을 빌려주고서도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15만 원을 더 나한테 보내달라. 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와도 30만 원을 못 냈는데. 그러니까. 그쵸. 제일 첫 번째 가라 친구가 40만 원. 아이고, 많이 당했다. 어휴. 총 40만 원. 우와. 50만 원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총 64만 원이 네, 그날 하루 만에 다 보낸 거죠. 셀 수 없이 많아가지고 총 1,000명 넘더라고요. 하면서 10,000원 정도는 뜯었을 것 같거든요. 피해 금액이 꽤 되는데요? 적게는 1, 2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전국 최지훈이 사는 곳은 모두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참. 전국의 모든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고요. 전국 각지 최지훈을 타겟으로 삼아 사칭을 했던 이는 실제로는 가짜 최지훈. 그러니까 최지훈 친구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너무도 쉽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최지훈만 노렸을까요? 밑도 것도 오시고 할머니를 막 건드리지 않나. 그럼 왜 하필 최가요? 그러니까요. 왜 하필 최? 가짜 최지훈이 한바탕 휩쓸고 가면 수습은 늘 진짜 최지훈들의 몫이었다는데요. 그렇겠네요.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가족이랑 연락이 다 안 되고 지금 급히 연락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라고 저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렇게 또 8만 원을 보냈다는 친구. 저 진짜 급해 보여서 진짜 선의 마음으로 큰 맘 먹고 고인준도인데 이제 그게 사기로 가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죠. 너무 잘못한 화나죠. 게 없는데 그래. 미안한 거잖아요. 아이고. 미안하죠. 이런 피해가 꼭 자신 때문인 것 같다는 지훈 씨. 그가 지인들에게 접근해온 방법은 SNS에 최지훈을 검색한 뒤 그의 지인들에게 친구인 척 돈을 요구해온 건데요. 세상에. 최지훈이란 계정으로 대범하게 사기를 쳐온 가짜 최지훈. 더 황당한 건 사기가 들통난 뒤 그의 태도였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일부러 범인을 유인해봤다는 피해자. 8만 원 보냈잖아. 너도 사기치냐? 15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하는 거야, 8만 원. 나도 고맙게도. 제가 통화를 한 적 있습니다. 사기꾼 했는데. 통화를 했다고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토스를 보낸 근데 토스 계좌번호 말고 저는 휴대폰 번호를 넣었거든요. 해봤는데 신호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는 범인의 태도는 황당했는데요. 뭐라 하던가요? 외계어를 봤거든요. 그래서 외계어요? 이게 한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그 제3국가 언어거나 아니면 진짜 네? 알 수 없는 걸 막 쏟아내요. 이런을 좋아하고 이거 이런을 좀 이렇게 계속 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계속 전화 오니까 뭐라고요? 네. 에? 그래서 제가 차단을 받았어요. 말도 안 돼요. 그의 황당한 태도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적반하장인데요? 제가 이제 바로 경찰서 갔으니까 너 이제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저한테 이제 민증 사진을 보내줬었거든요. 이거거든요. 본인 역시 20대의 최지훈이라며 신분증까지 보낸 것. 자기도 최지훈이라고요? 저 도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최지훈이란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서 사칭을 해온 걸까? 그런데 인스타랑 카톡 일단 제가 한번 신고를 했는데 거부가 되더라고요. 왜요? 라는 사람을 사칭을 했다라고 제가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맞다. 그럼 그 사람 결국 동명이인을 사칭. 그럼 이름이 같아서? 최지훈을 사칭해온 범인. 그 역시 실제 이름이 최지훈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최 소리예요. 와 무섭다. 야. 물 마시세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할 말을 잃었는데 정신병 있는 걸 다 쓰더라. 너무 화나요 진짜. 맙소사. 화나죠. 본인 계좌니까 이름 계좌가지고. 본인 계좌니까.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자신 그 이름이 같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요. 싫죠. 딱 맞죠.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범인 최지훈. 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제작진은 오랜 수소문 끝에 그를 잘 아는 지인과 어렵게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최훈 씨가 이분이가. 네 맞아요. 자기 민증 맞아요. 그냥 다 물어 뜯어가지고 파져 있어요. 완전히 손톱이 그냥 반 넘게. 정말 자기 민증을 초등학생 때부터 쭉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이. 그의 사기 행각은 학창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삼촌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 고등학교 초. 삼촌 돌아가셨다고. 근데 거기가 천안인데 택시비가 없더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좀 진짜 돌아가셨어요. 삼촌이 없어요 제가. 삼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형한테 물어봤는데 삼촌 없다 그랬어요. 피해자에게 보내온 신분증이 사칭범의 신분증이 맞다는 걸 확인한 제작진. 주민등록상에 그의 주소지를 찾았는데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채 때가 저희가 제보를 받았는데 채 씨가 이제 다른 분을 사칭을 해서 그러면 알아서 그 박정희 처리하라고 하면 아버님이시군요. 이름 지나면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까는 깜빡 나든 뭐하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막 이렇게 훔쳐가고 막 그런 사이인데 눈에 보이는 마냥 그냥 날리고 싶은 그런 사이니까 여와서 염장 좀 드리지 마세요. 화가 나셨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형사분을 모셔서 빨리 잡아서 법정을 처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이 이미 찾고 있나 봐요. 그렇네요. 친구가 지금 출석을 안 해요. 출석을 시켜야 되는데 좀 연락이 좀 닿지를 않아요. 수배 중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22개의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에요. 전화번호도 바꾸며 모습을 감춰버린 범인. 그런데 더 일할 거예요 아마. 그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텐데 그냥 요식업. 제보를 바탕으로 탐문에 나선 제작진. 그가 마지막으로 출몰한 장소를 찾았는데요. 저희 MBC 방송국인데요. 채이라고 이분. 아니 이거 알바도 했었어요. 그래요? 준비하려고 그러고 안 가고 막.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저 진짜 문제인데. 습관이에요. 알긴 아세요. 여름 경제 알바. 요쪽으로요? 네, 밑으로 내려가면
그 옆에 거. 거기 가면 좀 아시겠네요, 그래도. 거기서 왔으니까. 그가 가장 오래 일을 했다는 음식점. 안녕하세요. 이곳에선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이 사람 아닌 거지? 네, 맞아요. 예. 귀걸이 해가지고. 얘가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3월 16일이면 어제. 어제요? 마침 어제 그에게 연락이 왔었다는 겁니다. 좀 희한해.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될 땐 아예 안 되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 연락이 와가지고 또 한살 잘해요. 얘가 일은 잘해요. 아, 그래요? 일은 잘해요. 하면 뭐 손도 빠르고 젊어서 머리 손도 빨라서 일을 잘해요. 일을 그렇게 잘하면 일을 열심히 하면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달 얘가 일해서 하면은 거의 한 270, 80 정도 벌어요. 굉장히 많이 버는데요? 거의 뭐 술 먹는데 쓰는 거지. 거의 대부분 보면. 안 해볼까? 연락이 온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안 받네요. 연락만 오면 좀 알려주세요. 또다시 자취를 감춰버리고만 범인. 메시지를 아예 안 읽네요. 그런데 여기 맞는 것 같은데 계속하고 있나 봐 지금. 취재를 하는 중에도 그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계속 지금 SNS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최근 범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 맨 아래. 근데 계좌를 좀 쓰자고요? 계좌요? 네. 이번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대포 통장이나 대포폰을 만들려는 등 더 큰 범죄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진짜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큰일 날 뻔했죠. 폭주하는 그를 막을 수는 없을까? 해당 SNS 측에 문의한 제작진. 그래서 이게 스캠이라 그래서 사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네, 이런 범죄 행위는 저희가 최우선순위로 해서 바로 대응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며칠 후 그가 범죄에 사용했던 계정들을 모두 비활성화시켰는데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사기는 못 치는 거네요? 그리고 3일 뒤 네, 여보세요? 저요. 사실은 자기 차에서 보니까 왔네. 최대한 빨리 그쪽으로 넘어가시죠, 저희. 잡아야지. 만날 수 있을까요? 거의 다 왔죠. 잡을 수 더 이상 사칭을 할 수 없게 되자 과거 일했던 가게로 연락을 취해온 범인. 범인 최지훈,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그가 있는 건물로 들어갔는데요. 저분? 혹시? 마침내 마주한 사진 속 이 남자. 씨들 사칭을 하면서 네, 소액을 그렇게 받아가셨다라고 그게 전국 단위로 저희한테 제보가 많이 왔었거든요. 맞으신가요? 뭐 인정하네 왜 그냥?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지내고 싶어. 아니. 미안하진 않으세요? 미안하죠. 잘못된 거는 어떻게 왜? 정말. 그렇게 해서 받은 돈 어디다 쓰셨어요? 다 먹고 말고. 지금 신고가 다 되어 있는 경찰서가 22곳이거든요. 다 그런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거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피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간에 경찰서를 데리고 가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로 데리고 가게끔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인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칭남 최지훈. 만감이 교차하는 듯 한참이나 말이 없는데요. 너 평생 뭘 들고 다닐 거야? 아니잖아.
털건 다 털고 사장님이 그래도 굉장히 아끼시나 봐요. 그 어디 용사서 지금 용인. 용인에도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누구누구인지 잘 본인도 식사 안 몰라. 되죠? 다 기억해요?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빨리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찰들 찾고 다니는 거는 가서 조사받고 그냥 저도 잘못한 걸 알고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최지훈을 사칭해 돈을 벌었지만 모든 돈을 탕진하고 노숙 생활을 해왔다는 범인. 제작진은 만약에 발생할 도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 범인을 인계하기로 했는데요. 야, 제작진이 큰일 했네요. 검거 있어요. 대기 중인 경찰차를 확인, 수사관에게 무사히 범인을 인계했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자신의 죗값을 치를 최지훈. 총 22개 경찰 조사 중 이제 첫 번째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저희 동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추적 중이라 여죄를 더 파악 중이라 이제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병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병합에 대해서 이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드디어 막을 내린 최지훈 사칭 사건. 쉽게 얻는 이익은 반드시 대가가 있는 법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